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야마타이국에 해당되는 유적이 뭐냐? 바로 요시노가리다. 야, 이게 보면은 삼국지 미지 동이전 외전에 여왕국은 북쪽에 특별히 일대소를 설치하여 여러 나라를 단속하고 살피도록 하였다. 그래서 여러 나라는 그를 두려워하고 꺼려하였다. 일대소는, 이 관리는 이도국에 있었다. 이토시마. 그리고 이것은 중국으로 치면 자사와 같다. 예. 그러니까 황제가 파견하는 그 관리. 그 벌벌 떨겠죠. 외국의 왕이 사신을 시켜서 경도, 지금의 낙양이죠. 중국 낙양이나 대방국, 그 다음에 여러 항국, 이건 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사신을 보내거나 대방국이 외국에 사신을 보냈을 때 그때마다 나루터에 와서, 여기가 나루터거든요. 사신을 찾아서 그 전달한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했다. 그걸 했던 게 어디냐? 바로 이토국이다. 이토시마다. 그러면 이토시마가 어디 있느냐? 여기죠. 이토시마. 여기에 야마타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요시노가리 유적은 어떤 데냐? 이토시마하고 바로 북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큰 산맥이 흘러요. 그게 세후리 산맥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은 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좋죠. 그 남쪽의 벌판이 요시노가리 유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태백일사에는 뭐라고 되냐? 고구려 국봉에 왜는 말로와 호자의 경계의 동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왜라는 것은 지금 큐슈 지역은 왜가 아니에요. 그거의 동쪽이 지금 혼슈 지역이죠. 혼슈 지역을 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숭신천왕의 왕조 그쪽이 왜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면 대중국봉기에는 똑같이 태백일사의 대중국봉에 왜는 이도국의 이토시마죠. 이웃타였는데 그 동쪽에 있어 산과 섬으로 흩어져 살면서 100여 국이었다. 예.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구야한국이다. 구야한국은 그들은 김해에 있는 구야 본국 사람들이 다스렸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변한계잖아요. 변한하고 가야계. 그러니까 숭신왕조가 맞죠. 설명을 다 드렸죠. 왜는 큐슈의 동쪽인 혼슈의 키나이 지방에 자리 잡았던 가야계의 스진 왕조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시노가리죠. 세후리산. 이게 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방어하기가 좋죠. 이게 왕궁이에요. 대단하죠? 네. 그리고 왕궁은 따로 또 이렇게 목책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바깥에 이 목책이고, 이 안에 목책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데 꼬불꼬불해요. 예. 대단하더라고요. 가보면은. 자,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이 여왕이 다스렸던 야마타이국하고 또 전쟁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삼국지 외인전에 여왕국의 남쪽에는 구고지비구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군호국이 있다. 군호국.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본 서기에는 뭐로 돼 있어요? 웅숙국으로 돼 있어요. 웅숙국. 그게 군호국이에요. 그 나라도 원래는 남자가 다스렸다. 7, 80년이 지나 외국에서 난리가 일어나 서로 공멸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마침내 모두 함께 한 여자를 추대하여 왕을 삼았다. 그 이름이 비미호다. 정확하죠? 네. 이게 바로 신공이에요. 위나라 소재 정시 8년, 247년에 대방군의 태수인 왕기가 그 관부에 도착하였다. 왜 여왕 비미호가 군호국의 남왕인 비미궁호와 본래부터 불화하여 그녀는 외인의 제사인 5월 중에 대방국에 파견하여 서로 공격한 상황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왕국하고 그 남쪽에 있는 군호국하고 매일마다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일본 서기에 다 남아 있잖아요. 웅습하고 이게 그 반란 일으켰던 거. 그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맞은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녀는 귀도 귀신을 부려서 능히 무리를 미혹하여 나이가 이미 많았음에도 지아비가 없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라를 다스린 것을 도와주었다. 비묘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여자를 본 자가 없다. 그녀는 여종이 1000명으로서 자신을 모시도록 했다. 오직 남자는 몇 명? 딱 1명. 그게 문해숙례라 이거예요. 그 남자는 음식을 올리거나 말을 전달하러 혼자만 들락날락. 남자는 딱 1명. 그리고 궁실과 누간에 거처였으며 주변에 성책이 있고 엄중하게 설치되 항상 병기를 지닌 사람을 있어 그녀를 지켰다. 보세요. 지금 이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왕궁이에요. 이게 목책이 있고 이 안에 왕궁을 지키는 목책이 또 있어요. 여기도 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제사유적이에요. 여기 고분이 쫙 깔렸거든요. 이게 오벨리스크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신전이고. 이게 이제 여왕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여자들이죠. 여기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기 검은 거 비슷한 걸 이렇게 트고 있잖아요. 가야금인지 검은 건지. 이렇게. 제를 지내는 거예요. 신사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그 군어국하고 싸움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주하이 천황 9년에 길비신의 선조인 압별을 보내서 구마소를 정복하였다. 근데 이 구마소가 뭐냐? 삼국지 외인전에는 여왕국의 남쪽에 국어지비구가 다스렸던 군어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나라만 여왕에게 소속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어디냐? 쿠마모토 이남 지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요시노가리 유적에서는 온갖 묘거든요. 이걸 한번 시신을 보세요. 다리도 있고 다 있는데 목이 없어요. 목이. 그러니까 전투에서 전사당한 거예요. 목이 없는 전사.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런 거는 뭐냐면 전투가 굉장히 극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하고의 전투냐? 쿠마소하고의 전투죠. 중국 정사에는 쿠노국이라고 돼 있죠. 네.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스시마 지역의 신라를 정벌했다. 자, 중해천왕 9년 신공항우가 화이진을 떠나서 바람이 풍신과 해신, 바다신의 도움을 받아서 순풍을 타고 신라로 쳐들어갔다. 요게 바로 뭐냐면 가미가제입니다. 가미가제.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라를 쳐들어가자 그 왕인 신라왕 파사매금이 항복하여 인지를 바쳤다. 미질, 기지, 파간지라는 사람. 이에 그 옆에 있었던 고구려와 백제의 왕들도 말을 타고 와서 항복했다. 여러분, 삼국사기에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가 일본한테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되게 재밌죠?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정장신 뭐냐면 이 화이질이라는 데가 어디냐? 지금 사가현의 마스우라다, 송포. 예. 그리고 더욱 뛰는 게 뭐냐면 삼국사기 신라봉기를 보면은 왜하고 충돌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총 49회가 나와요. 그 중에 33회가 왜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 200년, AD 200년에 해당하는 연대가 내해왕 5년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파사매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파사왕은 언제냐? 시대가 AD 80년에서 112년. 전혀 안 맞죠?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파사왕은 매금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이사금이에요, 이사. 파사 이사금이에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짜네? 그럴까요? 그거를 다시 봅시다.
자, 가짜냐 아니냐 한번 보는 게. 자, 니혼쇼기보다 8년 전에 편찬된 AD 712년에 편찬된 고사기. 여기에는 이러한 사실이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죠. 즉, 이것은 메이지 시대 제국 식민사학자들이 신라, 고구려, 백제까지 항복했다고 조작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뭘 만들어냈어요? 임나 일본부설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고구려하고 백제까지 이렇게 땅 따먹게 하려니까 자기네가 봐도 좀 창피하겠죠. 그래서 가야다. 이렇게 그 가야 땅에다가 임나를 설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제시대에 그 가야 지역, 전 지역을 갖다 도구를 했어요. 그래, 왜? 임나에 대한 유물을 찾으려고. 단 한 점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그 고령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왕궁터가 있거든요. 거기다 팻말을 붙였는데 임나 왕궁지라고 딱 팻말이 있었어요. 지금 없애버렸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13세기에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진대라는 책인데 무릇 스시마는 옛날의 신라국과 같은 곳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생산되는 토산물이 모든 것이 신라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인이 쓴 사서라는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 신라는 대마도가 두 섬이잖아요. 끊어지진 않았는데 두 섬이에요. 위에 대마도, 윗대마도죠. 위에 대마도 중에 사스나의 사라에라는 강에 있는데 거기서 통치를 하였다. 그러니까 신라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스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2세기 말이에요. 이때부터 신라가 통치를 시작하여 스시마에서 가장 넓은 벌판이 있는 사고로 옮겼다가 540년에는 더 내려가서 갯지 미나미, 갯지 임나를 멸망시키고 그곳에서 약 150년 동안 스시마 전체를 통치하였다. 이게 바로 신공항우가 먹었던 신라예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스스로 써놓은 거예요. 네. 자, 한번 삼국사기에는 그럼 뭐라고 돼 있느냐? 신라하고 외하고 한번 봅시다. 박혁거세 왕 BC 50년에 외인이 병경을 침략했다. 남해 왕, 이게 AD 14년입니다. 외인이 병선 100척을 보내 바닷가에 민가를 노략질하였다. 그래서 왕이 육부에 날렘 병사를 보내서 그들을 막게 했다. 탈해왕 59년, AD 59년 여름 5월에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어 사신을 교환하였다. 그 다음에 탈해왕 17년, 73년입니다. 외인이 목출도를 침략하자 왕이 각간 우호를 보내서 막게 했다. 쓰나 이기지 못했다. 지마왕 10년, 여름 4월에 외인이 동쪽 변경을 침략했다. 이 동쪽 변경은 어디서 간포 있는 쪽입니다. 자, 바닷가니까. 그 다음에 지마왕 11년, 122년입니다. 경도의 사람들이 소문을 잘못 퍼뜨려 외병이 대규모로 온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투어 산골짜기로 숨었자. 그래서 왕이 익종을 보내서 타일러서 그치게 하였다. 지마왕 12년, 봄에 외국과 강화하였다. 친화하였다는 거죠. 아달라왕 5년, 158년, 외의 사신이 예물을 가지고 방문했다. 아달라왕 20년, 113년입니다. 외의 여왕 히미코가 여기 나오죠. 중국 사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도 히미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공항우가. 그러니까 사신을 파견하여 예물을 보내왔다. 버리왕 193년, 여기 10년이니까 외인들이 큰 기근을 겪고 우리나라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르렀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1197년에 현진이라는 사람이 쓴 산가요약기라는 여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쓰시마는 고구려국의 목장이요. 신라 사람들이 살았는데 카이카 천황, 예, 이게 이제 신무천황의 마지막 천황이잖아요. 시대에 쓰시마로부터 일본 열도를 습격해 왔다. 주와이 천황이 풍포궁에서 쓰시마를 쳐서 신라를 정복함으로써 마침내 이 섬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와이 천황으로 돼 있죠. 주와이 천황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신공항우예요. 그러니까 신공항우가 어디를 쳤다는 거예요? 쓰시마의 신라를 쳤다는 거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일본인이. 증보문헌비고에는 호공이라는 사람, 이 사람 저 신라 사람이잖아요. 호공은 쓰시마 사람으로 신라에서 벼슬을 하였으니 당시 쓰시마가 우리 땅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어느 시기에 일본의 땅이 된지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증보민원비고에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쓰시마가 우리 땅이었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정창 씨는 요거를 뭐냐면 그녀가 신공이 공격한 신라, 이 쓰시마에 있는 신라를 뭐라고 거기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일본 책에는 고금 신라국이라 되어 있어요. 지금 신라가 아니고 고금 신라. 그 다음에 여죽지 한국으로도 되어 있고, 시소위 사만이야. 사만 땅이다 이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흐르냐? 아리나레하라는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 강물은 어디냐? 사고가와다. 사고천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사서라는 일본 책에는 신라는 상대마도의 사스나의 사라에라고, 사라에. 이 백강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여기라니까요. 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 요게 아레나라예요. 여기. 요 강물. 여기 신라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는 뭐냐? 인이평야인데, 요건 고구려가 다스렸고, 이쪽에 여기는 백제가 다스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맥혀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백일사의 고구려국 본계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임나는 본래가 대마도의 서북쪽 경계에 있었다. 그래서 그 후에 대마도의 전체 두 섬을 임나가 통제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임나는 대마도, 쓰시마 전체를 칭하는 말이 되었다. 예로부터 큐슈와 쓰시마는 사만이 나누어 다스렸던 땅이다. 본래부터 외인이 다스렸던 땅이, 사는 땅이 아니다. 근데 임나가 전체를 통칭하다가 다시 갈라져서 세 개의 가라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가라라는 뜻은 수읍을 뜻한다. 사만이 서로 싸워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하였더니 좌호가야는 신라, 인이가야는 고구려, 갯지가야는 백제에 속하게 되었다. 자, 그게 이겁니다. 여기 좌호가야, 인이가야, 갯지가야 이렇게. 여기에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광개토대왕 10년에 삼가라를 모두 차지하고 이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의 외를 다 차지하여 임나로 통일하였다. 이때 몇 개라고요? 10개의 나라를 통합하여 임나로 다스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원시기에 이 신공항우가 쳤다는 신라는 그때 당시에 임금이 파사매금이다. 파사이사금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신라가 아니고 한반도 신라가 아니라 고금 신라국이다.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강물이 뭐라고요? 아리나레하다. 그리고 그 강물은 사고가와다. 그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아리나레.
여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공 5년, 205년에 신라의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인지를 빼내갑니다. 이렇게 쭉 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당시가 205년이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200년대에 끌려간 그 신공항우가 스시마의 신라를 쳤을 때 끌고 간 인질이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삼국사기 신라봉기 나해왕 13년, 이게 208년, 이건 205년이고 4월에 외인이 국경을 침범해 오므로 이음을 파괴하여 맞게 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별로 이 스시마를 정벌하고 심지어는 신라까지 쳐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시마의 신라하고 신라 본토의 공격.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내무랑 때를 보면은 요거는 356년에서 402년이에요. 왕자 미사은이 외에 인질로 끌려간 기록이 나와요. 근데 아까도 보면 인질이 나오잖아요. 근데 연대가 틀려요. 이게 402년이에요. 402년, 요게 이중철왕인데 이거 백제계거든요. 그때 박재상이 가서 미사연을 구출하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박재상의 비석을 스시마 북단에 가면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서 한 거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왜? 1719년 조선통신사의 제술관으로 간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해의록이라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신라의 박재상이 죽은 곳은 큐슈의 후쿠오카시의 하카다다. 정확하게 나오죠. 네. 엉터리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조작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여기에 후쿠오카요. 여기에요. 근데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비석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재상이 여기까지 가서 구해갖고 구출해서 온 건데 여기 가서 완전히 엉터리로 세우는 거죠. 아예 세우지든 말든가. 그 사람들이 보면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일본인들이 철저하게 만세일계를 위해서 이렇게 그 조작한 기록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임나라는 것이, 그리고 신라, 그 신공항우가 쳤던 신라가 어디에 있었다? 스시마에 있었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